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2살 시즌을 맞이해서 샌프란시스코와 $1,500만 계약을 맺은 저스틴 벌랜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벌랜더가 이렇게 또 먼저 나갈 줄 몰랐네. 버스터 포지보다 4살 형이더라고요. 그치. 근데 $1,500만 안겨줬습니다. 아무래도 벌랜더가 그전 시즌에 $4,000만 넘는 돈을 받다 보니까 뭐 연봉을 아무리 대폭 깎더라도 $1,000만 이하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네, 뭐 또 선발 투수가 워낙에 또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벌랜더에게 좀 호재로 작용이 됐고, 샌프란시스코도 어쨌든 선발 투수를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000만 넘는 금액을 이제 안겨줬습니다. 벌랜더가 올해 42살 시즌인데 구속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22년 사이 영상을 받았을 때부터 구속이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데 2024 시즌에서 이제 세부 성적을 살펴보니까 5월 말까지는 그래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5월 말 1008경기에서는 3승 2패 3.26, 목 부상을 당한 이후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9경기 2승 4패 7.89, 피안타율도 3할 2푼 6리였는데 샌프란시스코는 벌랜더가 뭐 구속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노쇠화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목 부상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1,500만 계약을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40살 넘으니까 다르더라고. 아, 그치. 그 전에 진짜 금강걸이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4자 붙으니까 느껴. 너무 빨리 피곤해져. 뭘 느껴? 나 지금 이 영상 지금 3분 찍었는데 피곤해졌어. 아, 벌써요? 그 정도로 지금 부상이 예전에 벌랜더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였겠지만은 지금 이제 40대에 접어든 벌랜더에게는 조그마한 부상이라도 여파가 좀 클 수도 있다. 이거는 올해 시즌에도 벌랜더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할 거고요. 제가 그래서 타구의 질을 기반으로 한 기대 ERA도 이제 커뮤니티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기대 ERA를 봤을 때는 벌랜더가 올해는 좀 더 이제 나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또 벌랜더가 워낙 뜬공 비중이 높았잖아요. 근데 이 오라클 파크가 땅볼 비중이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또 뭐 해풍이 불기 때문에 그 뜬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홈런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좀 낮은 곳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벌랜더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플라이볼 투수인 벌랜더에게 상당히 유리한 오라클 파크인데,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2024 시즌에 홈구장의 뜬공의 타구 속도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92.8마일을 허용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최고 4위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렇죠. 근데 뜬공의 비거리를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315피트 날아가면서 메이저리그 14위였어요. 타구가 날아가는 속도에 비하면은 타구가 그렇게 많이 잘 뻗지는 않는다. 이거는 맞습니다. 확실히 벌랜더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벌랜더가 빠른 공속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른 변화구의 위력도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피안타율 같은 거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가 벌랜더에게 아직까지는 충분히 던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벌랜더에게 규정 이닝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이닝 정도만 벌랜더가 던져줘도 샌프란시스코는 기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뀐 건 맞아요. 구위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뭐 헛스윙률, 탈삼진율 이런 부분을 봤을 땐 타구의 질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성기 시절 벌랜더를 기대하고 영입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벌랜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엄밀하게에서 올해 포스트 시즌에 나가면 다행이고, 근데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저스를 잡을 수 있는 전력은 아니잖아요. 그쵸. 또 포스트 시즌 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적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계속해서 뭔가 화제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그 화제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벌랜더 아니겠습니까? 뭐 300승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은 300승 근처까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로 지켜보는 것도 벌랜더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데려오는 건 적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건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뭐 관건이겠죠.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벌랜더의 위닝 멘탈리티를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전수를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짝수의 우승 기적을 만들어냈던 버스터 포지, 브랜든 크로포드, 메디슨 번가너, 브랜든 벨트 이런 선수들 다 떠나갔잖아요. 이제 그 뒤에 그때 영광을 했던 선수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벌랜더는 휴스턴에서 내내 포스트 시즌 활약을 했고 월드 시리즈 정도 2번이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멘탈리티를 젊은 선수들에게 많이 안겨줄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서 비유하기로는 2009년 랜디 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9년 랜디 존슨이 은퇴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팀 린스컴, 맷 케인, 메디슨 범가너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바로 그 이듬해부터 짝수의 우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랜더가 와서 카일 해리슨이라던가 로건 웹, 헤이든 버드송
이런 젊은 선수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현지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근데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좀 웃기긴 한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가 2010년대 짝수의 멤버들과 빨리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 정리를 못 하네. 생각해보니까 포지가 사장으로 오고 그때 당시 전성기에 있었던 벌렌더를 데리고 오면서 결국에 또 한 번의 그런 경험 공유를 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 진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에 2010년대 뛰었던 멤버들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버스터 포지 사장의 그 방향성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코빈 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코빈 번스 놓치고 데려온 선수가 저스틴 벌렌더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만족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호빙버스와 관련해서는 버스터 포지 사장이 왜 계약을 결국에 도달을 못했냐면 이게 뭐 보라스 코퍼레이션 선수들은 딱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옵트아웃. 애리조나하고도 번스가 2026 시즌 끝나고 이제 옵트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버스터 포지 사장은 워낙에 또 영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가 우승 적기가 아니라는 걸 잘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첫 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지만 이게 팀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 포지나 뭐 미나시안 단장 같은 경우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너무 많은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뭔가 로스터의 연속성이 필요하면서 그 이드맨이라든지 2년 뒤에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는 시기가 될 텐데 그때 번스가 옵트아웃을 해버리면 이게 또 한 번 팀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꺼려해서 포지와 미나시아 수뇌부가 번스 영입에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가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엘드리지를 줘야 돼요. 아, 그쵸. 엘드리지는 지금 내줄 수 없지.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그 팀 팜의 어떤 수준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10위권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대치가 높은 유망주들은 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 있거나 마이너리그에서 성장이 더딘데 유일하게 다른 팀들이 탐내고 있는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 유망주가 엘드리지예요. 근데 그 엘드리지를 내놔야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얻을 수 있는데 못 내놓지 그거는. 그치. 절대 못 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버스터 포지 사장이 공격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즌을 노릴 수 있는 앞서 이제 그게 이제 벌렌더 영입의 배경이 된 거죠. 저스틴 벌렌더가 2012년 샌프란시스코와의 월드 시리즈 맞대결에서 산도발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산더볼에게 연타석 홈런 맞고 결국에는 디트로이트가 무기력하게 패하고 그쵸. 말았었는데 과연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그 기억을 지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012년에 버스터 포지가 MVP네. 그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네. 네. 어쨌든 벌렌더는 우리 시대에 어쩌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당분간 절대 나올 수가 없는 300승 도전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과연 이제 300승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번 시즌, 내년 시즌까지는 이제 최대한 많이 뛰어야 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나 많은 승수를 따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거든. 그쵸. 만약 그게 안 되면 벌렌더는 이제 300승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벌렌더가 건강한 모습으로 최소 뭐 10승에서 15승까지는 가줘야 내년 시즌에 또 이제 수요가 있으면서 300승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벌렌더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아프다. 또 이제 한번 이제 아쉬운 시즌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300승 투수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저스틴 벌렌더 얘기를 해봤는데요. 42살이 된 금강벌개 저스틴 벌렌더가 올 시즌에는 어떤 활약을 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샌프란시스코가 벌렌더를 왜 데려왔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시는 것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